네, 안녕하세요. 재료역학 수강생 여러분들. 아, 이제 6주차인가요? 재료역학 2의 6주차입니다. 아이고, 동영상 강의가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지 참 답답하고 또 대학생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저희 대학교 때도 맨날 데모에 뭐 11.6 사태 이래가지고 학교를 한 반쯤밖에 안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또 좋은 기회도 나한테는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찬스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팔짱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응력하고 이 변형률에 대해서 뭐 상당한 수준의 제가 수업한 내용만 잘 이해를 한다면 뭐 상당한 고급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맨 마지막에 있던 이그젬플 몇 개를 풀 수 있다면 뭐 챕터를 다 이해했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챕터 8에서 제가 이제 자주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장에서는 어, 스트레스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얘기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면 응력을 주로 얘기를 했으니까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하고 뭐 어, 이렇게 돼서 이제 뭐 시그마 x, 시그마 y, 그다음에 타워 xy가 있는 이런 상태를 가정을 하자. 이제 이러고 시작을 했죠. 이러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 뭐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뭐 좀 다른 챕터에서 했다. 그리고 앞에 챕터에서도 했고 1학기 때 많이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구조 문제를 다루다 보면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다루면서 이제 복합적인 하중이 가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그런 단순한 응력 해석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우리가 8장에서 배웠던 여러 응력 해석들이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문제를 이번 챕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ombined stresses 이렇게 combined 이제 제목으로는 로딩이고요. combined 로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복합된 그런 하중들이 우리가 뭐 액슈얼이 걸리고 토션이 걸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데 큰 가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combined stress라는 것이 어떤 가정을 두고 하냐면 이제 좀 여기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principle of superposition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그리고 또 가로하고 제가 linear elastic behavior다 그랬죠. linear elastic이라는 것은 linear하고 elastic하다는 거죠. linear하다는 거하고 elastic은 조금 개념이 틀리죠. linear하다는 건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 커브가 있으면 이것이 linear하다라는 얘기고, 그죠? elastic이라는 거는 어떤 얘기, 탄성이라는 그 얘기지만은 이것이 돌아왔을 때 하중을 뺐을 때 제 위치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돼서 고무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되는데 사실 리니어하지 않지만 하중을 제거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고무 같은 재료가 그리고 약간의 스틸도 이렇게 돼서 완전히 항복이 되지 않고는 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거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다가 스틸처럼 딱 정확하게 항복 응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그랬죠. 그런 경우 뭐 0.2%를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가지고 여기를 항복 응력으로 한다 그랬는 뭐 그런 얘기도 했고요. 어쨌건 올라가고 리니어하고 일라스틱이니까 이제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 1이란 힘이 가하면 스트레스가 1만큼 생겼다면 2라는 힘이 가하면 2만큼 생기는 이제 그런 상황. 그런 것 같다 우리가 리니어 일라스틱이라고 한다면 이 슈퍼포지션의 법칙이 작용된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로딩이 뭐 액슈얼 로딩이 가해지고 뭐에 의해서 이런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그죠? 그 다음에 토션에 의해서 시어 스트레스가 가해졌다.
그러면 이렇게 가있다면 이게 두 개가 동시에 가해진 걸로 한다 하는 것이 뭐 슈퍼포지션 방법입니다. 뭐 별건 아니죠. 우리가 뭐 당연히 가정해야 되는 이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뭐 로딩의 순서가 중요하다든지 아니면 로딩을 하나 가한 상태에서 또 가하면은 뭐 그게 소송이 일어난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얘기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시그마 x가 가해지고 뭐 시그마 y가 따로 가해진다면 그런 것들이 동시에 가해지는 거하고 똑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액슈얼하고 토션. 액슈얼하고 토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려면은 이것이 4장인가요? 4장에 나왔던 액슈얼 로딩과 그 다음에 5장에서 했던 토션이 동시에 가해지는 경우 뭐 지금 잠깐 예를 들었 이제 그런 경우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액슈얼 로딩에 의해서는 잡당기기만 하는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뭐 이런 트러스 구조물들 이런 트러스 구조물들의 힘이 가해지고 그러면 이런 것 이제 액슈얼 이 각각은 액슈얼 로딩을 받고 있죠. 그런 경우는 스트레스가 이 액슈얼한 방향으로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시그마 x만 존재한다. 그래서 시그마 x에 대해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단면적으로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었었죠. 이제 그거하고 토션에 의하면 물론 이제 요 면이냐 위에 요 면이냐에 따라 조금 틀릴 수도 있겠지만요. 만약에 요 면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요런 시어 스트레스를 받죠. 그죠? 토션을 받는다면 요런 지금 요 같이 토션이 가해진다면 요런 시어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시에 가해진다면 이와 같은 응력 상태가 돼서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 장 8장에서 했던 응력 해석을 할 수 있는 뭐 다시 말하면 주응력도 구할 수 있고 뭐 최대 전달 응력도 구할 수 있고 이런 응력 해석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기구에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루는 기계 설계에서도 많이 다루고 실제 문제에서 많이 다루는 볼트에 관한 문제들. 볼트의 역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그중에 가장 큰 볼트의 역할은 체결이라는 그런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이송이라든지 하중을 들어 올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우리가 크게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러고도 뭐 밀폐 기능 우리가 뭐 전구따마나 가령 샴푸 뚜껑 이런 것들은 볼트를 돌림으로 해서 뭐 밀폐도 하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작용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기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 체결하고 이송입니다. 체결은 두 물체를 단단히 고정할 때, 그 다음에 이송은 여러분들은 뭐 요새는 DIY인가요? 뭐 물건을 뭘 하나 가구라도 책꽂이라도 하나 사려면 그 책꽂이 만들어서 배송할 수는 없으니까 집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사를 돌리고 뭐 조립을 하게 되면 두 개의 물체를 이제 체결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송이라는 것은 뭐 잭을 이용해 가지고 물건을 들어 올린다든지요. 아니면 어떤 컨테이너가 트레일러가 있어 가지고 뭐 이렇게 쭉 진행되는 공장에 그 작용되는 데서 오르락 내리락 혹은 옆으로 이동하면서 하는 그건 이제 볼트가 다 있죠. 뭐 그런 작용이 있는데 만약에 체결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두 가지 힘이 작용하는데 체결을 하면 두 개의 물체를 압축을 줘가지고서 뭐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있다면 이제 이것을 두 개를 압축을 줘가지고 이걸 꽉 뭐 체결을 하는 타이튼 한다 그러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하지만 볼트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볼트는 여기다가 이제 볼트라는 거는 이제 이게 여기다 볼트 여기 탭이 이렇게 있겠죠. 볼트 탭이 있고 여기도 만약에 두 개가 있으면 볼트는 체결이 안 되죠. 빙빙 돌기만 하고 이쪽에 뭐 두 개가 구멍이 있고 여기에 너트가 있거나 그래서 이걸 돌린다거나 아니면 한 물체는 구멍이고 한 물체는 탭이고 나사산이 있을 때 그래서 돌리면 이렇게 이제 체결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나사 자체는 이제 인장을 받게 됩니다. 그죠? 이 두 개의 물체는 압축을 받게 되지만 그렇다면
얘는 인장을 받으면서 또 나사라는 역할이 뭐죠? 이와 같이 이제 나사산을 쭉 피면 이렇게 되는데 이 나사산의 마찰을 이기면서 올라가는 역할을 하죠. 등산처럼. 그렇게 되면은 주위에서 빙빙 바깥쪽에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토크를 가해줘야 뭐 우리가 뭐 드라이버로 돌린다든지 돌리죠. 그다음 뭐 잭을 이용해 가지고 옆에 어떤 스패너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옆에 모먼트 암을 줘 가지고 돌린다든지 어떤간에 토크가 발생하죠. 이제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이송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잭을 물건을 들어 올린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역시 토션이 걸리고 그다음에 잭 자체는 하중을 받고 있죠. 이건 압축 하중을 받겠네요. 어쨌건 액시얼한 하중이죠. 이런 뭐 크게 봤을 때 볼트 또 뭐 우리가 기계 구조에서 많이 나오는 동력 그 프로펠러 헬리콥터의 프로펠러라든지 그다음 배 추진 프로펠러 이런 것들은 보통 추력이라고 합니다. 이 방향 추력이 있으니까 이 힘을 밀고 나가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뭐 아니면 헬리콥터가 들어 올라간다든지 양력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얘는 돌고 있으니까 토크를 계속 받고 있죠. 그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구 중에는 볼트 장치들과 그 다음에 동력 장치 프로펠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힘과 이제 이런 걸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뭐 압축력 그 다음에 추력이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추력 그 다음에 이제 비틀림 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응력을 여기 그려보면은 액시얼 하중에 의해서 시그마 x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토크가 가해지니까 토크는 항상 쌍으로 가해지니까 이와 같은 것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단지 요게 없는 거죠. 시그마 y가 없는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이 없는 한 축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더 쉬운 문제가 되죠.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뭐 수치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시그마 x는 이 에어리어를 좀 지울까요? 시그마 x를 구할 수 있고요. 에어리어로 나누면 되죠. 그 다음에 뭐 그것은 만약에 이게 그냥 원형이라고 한다면 뭐 4분의 파이 d 제곱이 에어리어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썼었죠. 그다음 이제 쉬어 스트레스는 자, 요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였는데 뭐 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J라고 이제 폴라 모먼트 이너시아 32분의 파이 원형이라면 D 4제곱이라는 그다음에 T 뭐 C는 반경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부터 제일 먼 거리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은 2분의 D가 되겠고요. 이렇게 써서 뭐 이런 식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기계 설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이와 같은 두 개의 응력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8장에서 했던 거에 비하면 뭐 비교적 쉬운 문제예요. 원으로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항상 쉬우니까 시그마 x가 어떤 값이 존재하고 그죠? 이제 뭐 지금 이 그림처럼 이제 타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위쪽으로 그려졌죠. 타우가 가해지고 그 다음에 달라지는 거는 뭐죠? y가 없죠. 시그마 y가 없으니까 y는 이 축 상에서 타우 축 상에서 있겠죠. 그 중에 y가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x와 y 선을 긋는 것이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니까 이와 같은 모아원이 그려지겠죠. 뭐 이쪽을 그리거나 만약에 이것이 아까 그 잭처럼 압축력이 가해진다면 그림이 이쪽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요것의 다른 점은 뭐 이게 원래는 요게 다 있으면 여기가 얼마였나요? 2분의 1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원의 중심이었으니까 그죠? 요거는 2분의 1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였는데 시그마 y가 제로니까 이제 다 똑같은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심이 뭐냐면 요 주응력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주응력에 관심이 많으니까 주응력을 구해보면 굉장히 모아원에서 보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심에다가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반경. 반경은 요게 또 x 방향의 반경. 그다음에 y는 쉬어져. 방향에 관계없이 제곱이 되니까 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응력을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타우 맥스는 뭐 반지름이니까 바로 이것이 타우 맥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뭐 하여튼 그 방향은 이제 지금 있는 x축으로부터 뭐 몇 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것은 뭐 삼각형에서 볼 때는 밑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2분의 시그마 x분의 타우 xy가 돼서 이제 이와 같이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어려운 문제 없죠. 오히려 이게 이 문제로 보면 뭐 8장에서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이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모아원을 항상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뭐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에 응력이 가해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솔리드 스틸 샤프트다. 자, 이것은 뭐 할로우나 구멍이 뚫려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뭐 다이아미터가 15, 그 다음에 토크는 1100 뉴턴 미터, 그 다음에 압축 응력은 110kg. 압축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인장이겠네요, 그렇죠? 양력을 받으니까 프로펠러는 이렇게 가해지는 꽤 큰 힘인데요. 11톤 정도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 위에서처럼 주응력과 뭐 그다음에 타우 맥시멈, 그다음에 뭐 그 방향 이런 것들을 구해봐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뭐 이제 8장하고 달라지는 것은 이런 것들을 각각 이제 구한다는 거죠. 8장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문제는 이런 것들을 각각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 d 제곱분에 그 다음에 4는 뭐 4분의 파이가 올라온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단위를 맞춰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메가파스칼로 하기 위해서는 힘을 뉴턴으로, 그 다음에 길이의 단위는 밀리미터로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뉴턴 미터로 나와 있어서 이것을 13승을 곱해 준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56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것은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타우 xy는 아까 얘기했듯이 파이 d 3제곱분의 16 토크인데 토크도 역시 여기서 10의 3승은 요거군요. 여기서 10의 3승은 이제 요거고요. 여기서 10의 3승은 요거죠. 뉴턴 밀리미터로. 그러면 이제 이것이 크기는 마이너스 44.8 메가파스칼이 나온다. 이거는 뭐 마이너스든지 플러스든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구하는 데 있어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모아원에서 틀려지지 않느냐? 아니, 틀려지죠. 그래서 x가 이쪽으로 오고 토크가 마이너스냐 플러스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는데 결국 중력을 구한다든지 뭐 이런 건 다 같죠. 원들이 이제 같게 지어지고 그게 인장이냐 압축이냐에 따라서 중력의 방향 같은 것이 좀 틀려지겠는데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이쪽은 시계 방향으로 가야 중력이 구해지는 뭐 그 정도 차이가 날 테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심을 구한 거죠. 중심을 구해보니 28.0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반경을 구하니까 반경도 뭐 식으로 구할 필요 없이 요거 2분의 요게 28, 그 다음 위로 44.8.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52.8 메가파스칼이 됐죠. 그러면 뭐 이제 주소 담으면 되죠. 이 문제 쉬운 문제니까 중력은 중심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그래서 계산해보니 중력 1은 80.8, 그 다음에 시그마 2는 이제 음으로 압축력으로 24.8 메가파스칼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력 방향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것처럼 뭐 인장력을 받고 시어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상태가 되니까 하여튼 기하학적으로 보면 28분의 44.8 밑변분의 높이가 되고 그걸 각도로 구해보면 29도가 되는데요. 그 각도는 뭐냐면 X축으로부터 프로펠러 축이죠. 뭐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가고 축이 있다면 이걸 X축으로 잡은 거잖아요. 지금 X축으로부터 지금 X가 있으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면에서 중력이 29.0도인 데서 이 중력이 걸린다. 뭐 그런 답이죠. 그 다음에 맥시멈은 타우 맥시멈은 바로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뭐라 그러죠? 태블릿 탭이라고 하나요? 이거 사가지고 하는데 이게 진짜 힘드네요.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자, 이런 이제 예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케이스 스터디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죠. 뭐 풀이가 다 있긴 하지만 한번 저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이 하이드롤릭 실린더라는 건 뭐 하여튼 얘 안에 압력이 있어가지고 유압이 되거나 아니면 공기압이거나 아니면 물이 있어서
이걸 누르면 이제 압력 일종의 압력 용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지난 시간인가요? 압력 용기가 되고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트위스팅을 받고 있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힘으로 계산을 해보니 압력을 받고 그걸 이제 피스톤을 힘을 줘야죠. 이제 힘을 주어야 되니까 이 바깥에서 주는 힘은 700kPa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힘은 이제 요런 압력으로 요 압력으로 가해졌네요. 여기 바깥의 압력이고, 그다음에 요 P가 그렇죠. 힘이 700kPa이 가해지고, 이게 지금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단위가 이게 킬로 뉴턴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킬로 뉴턴일 것 같은데요. 네, 바깥에서 힘이 가해지고 있어요. 700뉴턴이. 그리고 요건 이제 압력 용기니까 thickness하고 레디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토크가 150Nm/M가 가해지고 있고, 요거는 이제 yield 스트레스인 모양입니다. yield 스트레스가 520 시그마 y가 아니라 이제 시그마 yield 스트레스입니다. 520MPa. 굉장히 520MPa이면 뭐 강한 금속 재료라고 하겠네요. 자, 그랬을 때 뭐 최종적으로 뭘 구하라는 얘기는 없는데 뭘 구했나? 세이프티 팩터를 구해봐라. 이 520MPa이 되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가 얼마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여튼간에 스트레스를 구해봐라 하는 것이 문제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이거를 힘으로 이 피스톤으로 밀고 있으니까 이 내부의 압력이 이제 이것을 평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하여튼 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얘가 저항을 하겠죠. 이제 그것이 이 내부의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스톤으로 밀어주니까 우리가 이제 보일러 이런 문제만 풀어가지고 이런 실린더리컬 베셀, 프레셔 베셀에 항상 뭐 P가 얼마이다 이런 얘기만 했지만 이제 그것이 가해지는 건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이 안에 뭐 열이 가해져가지고 열이 가해져서 막 그 증기가 막 베이퍼라이제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실린더처럼 바깥에서 밀어주면 안에서 압력이 생길 수도 있죠. 자, 그 압력이 A분의 P다. 그래서 피스톤은 지금 파이 220 thickness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내경, 외경 이런 거 굳이 구별을 안 했습니다. 파이 다이아미터 제곱분의 요것은 이제 킬로 뉴턴이었기 때문에 뉴턴으로 이제 맞춰준 거죠. 그랬더니 4.6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4.6 메가파스칼. 자, 이 스트레스의 단위하고 압력의 단위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어떤 단면적으로 나눠준 개념이죠. 뭐 응력은 그런 정의는 좀 틀립니다. 힘을 그냥 단면적으로 나눴다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러면 시어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시어 스트레스도 있고 압력이라는 거하고 응력은 좀 틀리죠. 압력이라는 건 항상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죠? 그다음 항상 압축력이 작용을 하고 있죠. 수직한 압축력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압력이고, 응력이라는 건 제로의 내부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가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프레셔에 의해서 는 뭐가 가해지겠냐? 시그마 x가 가해지죠.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압력이 골고루 이렇게 가해지는 전체 똑같이 압력이 P인 그런 압력 용기가 되기 때문에 응력에 의해서는 자, 시그마 이쪽이 x 방향이라고 하고 이쪽이 y 방향으로 하면 요와 같은 지난 시간에 한 거에서 이쪽 방향이 더 컸었죠. 2배만큼, 그죠? 그래서 시그마 x는 ET분의 PR이 됐었어요. 요 길이 방향으로는 길이 방향에 ET분의 PR이 돼서 2 곱하기 10, 그다음 P는 지금 구한 P, 이걸 메가파스칼로 그대로 썼습니다. 그다음 220. 그럼 요게 길이의 단위고 이쪽도 길이의 단위니까 똑같이 뭐 메가파스칼이 요 단위하고 같겠네. 뭐 일종의 증폭이 된 셈이 되겠어요. 압력은 4.6인데 응력으로는 50.6으로 이제 증폭이 되는데 얼마큼 증폭이 됐냐면 T분의 R만큼.
t분의 r만큼 증폭이 됐죠. 시그마 y는 이거의 2배였었죠. 이쪽 방향으로 이거를 이렇게 하려는 응력이 크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손이 될 수 있는데요. 그 크기는 요거의 2배라서 101.2. 자, 이런 응력을 가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토크가 가해진다고 했죠. 그러면 토크는 J분의 TR인데 J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J의 정의가 정확하게 여기 있네요. J 정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원형인 경우 뭐 이거를 적분식을 막 해보니 32분의 파이 D 4제곱이 됐었고요. 그죠? 원형인 경우.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할로우인 경우니까 이렇게 할로우인 경우이기 때문에 요거에서 바깥 지름에서 안의 지름을 뭐 빼서 계산해도 되죠. 근데 이와 같이 thickness가 뭐 R의 10분의 1 이하, 이건 10분의 1도 더 작죠. 그런 경우는 요렇게 계산해도 그냥 R이 거의 같다고 생각해 가지고 R이 같은 경우 그대로 여기 때 에어리어 이게 상수가 돼 버리니까 그대로 에어리어에다가 R 제곱을 곱한 항이 되죠. 그래 가지고 이것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R이 똑같으니까 R 제곱을 요런 에어리어를 다 더했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의 2파이 R이라는 건 원의 한 바퀴고요. 거기다 thickness를 곱하면 어떻게 이걸 딱 잘라 가지고 길게 우리가 뭐 종이를 딱 자르듯이 고리를 쭉 핀 것처럼 되죠. 이게 이제 J, 여기다가 R 제곱, 에어리어에다가 R 제곱을 곱한 것이 J라고 쓸 수 있어서 보통 이제 아주 얇은 압력 용기나 이런 데서는 이와 같이 하거나 이와 같이 해도 뭐 실제로 숫자를 계산해 보면 유효 숫자 뭐 제 생각은 이거 계산해 보면 유효 숫자 한 4자짜리나 5자 정도에서 차이가 좀 날 거예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리고 토크가 가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R이 가해지고 있고 그래서 뭐 그 식을 좀 정리하니까 이와 같이 돼서 2파이 R 제곱 그다음에 뭐 thickness 그다음에 이제 토크는 150 뉴턴 메타니까 미리로 고쳐준 거고요. 그래서 나온 결과는 49.4 메가파스칼이 됐었습니다. 자, 지금 구해보니까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됐었나요? 시그마 X, 시그마 Y, 그 다음에 토크에 의해서 쉬어. 이런 상태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모아원으로 그리면 이제 대략 이와 같은 식으로 구해지고요. 뭐 x 값이 y 값보다 좀 작고 뭐 여기는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시그마 x가 뭐 정확하게 그리면 시그마 x는 요쯤에 있고 y는 여기에 있죠, 그죠? x는 여기 있고 y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쉬어가 있으니까 쉬어가 뭐 이만큼 있다 플러스라고 하면 이만큼 있다고 하면 이와 같은 거를 연결하는 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거 그림이 이렇게 그렸지만 요거하고 요게 딱 2배가 돼야 되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야 되죠. 어쨌건 이제 계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응력을 구해 봅시다. 왜냐하면 주응력을 왜 구하죠? 항복응력이 주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배가 되는지를 구하고자 하니까요. 그러면 주응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 중심을 구했죠. 중심은 요거하고 50.6하고 그 다음에 101.2하고 합쳐져 가지고 75.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응력을 구하려면 반경을 구해야죠. 이 반경은 요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일까요?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하고의 차이겠네요, 그죠? 혹은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라고 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시어 스트레스, 그죠? 요거 값이죠. 요거를 하니까 반경이 55.4 메가파스칼이 나왔고 주응력은 중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을 그래서 이제 큰 쪽이 103.1 인장 쪽으로 131.3 메가파스칼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설계할 때 고려를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방향을 계산한다면 25.3 그러니까 지금 x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주응력은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지금 하여튼 간에 탄젠트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것이 몇 도가 나올지 계산 안에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요 각도를 계산을 하고 요 각도가 계산이 됐다면 180에서 그 각도를 빼면 지금 이 X축 여기가 Y축인데 주응력은 X축으로부터 이게 뭐 한 150도라고 하면 75도 정도 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 요 방향이 주응력 방향이 되겠죠. 아니면 Y로부터 요 그 세타 1이 간 방향 그 방향의 반을 주응력 방향.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요게 주응력 방향이 요 방향으로 이제 파손이 이렇게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난번에 이제 이메일을 보낸 학생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요것이 좀 헷갈려. 우리가 이것을 주응력 방향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럼 파손은 어떻게 날까요?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또 이렇게 날 수도 있죠. 이 면에 대한 수직응력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각도가 30도이다. 30도만큼 기울어졌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세타를 마이너스 30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거에 대한 수직응력을 구하려 했으니까 이게 x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수식이라든지 뭐에 사용하는 x, y는 면에 수직한 걸 나타내기 때문에 면이 몇 도다 이런 거는 조금 이 변환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상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도 중력이 이렇다면 우리가 주응력 방향은 뭐 x축으로부터 75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나가는 건 어떻게 돼?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이 면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압력 용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앱솔루트 맥시멈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두 개 다 플러스가 됐죠. 중력이 플러스가 됐으니까 이런 이렇게 모아온이 생기면서 1, 3 앞쪽으로 나와 있는 그 6축에서 여기 맥시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0, 여기 이제 0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0이 131에서 20.5를 뺀 것보다 더 크다는 거죠. 이거를 두 개 뺀 거는 여기에 맥시멈이고 앱솔루트 맥시멈을 구하니까 65.4 메가파스칼이 구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앱솔루트 맥시멈은 뭐 값도 작을 이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될 뿐더러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주은 게 없죠. 지금 일드 스트레스를 줬으니까 우리가 나온 131.3이라는 주응력과 520이라는 주응력을 계산했을 때 한 약 4배 정도의 안전율이 아직까지 괜찮다. 이 문제를 한 볼 때 압력이 한 4배 정도 가해도 뭐 큰 이상적으로 가해지는 경우 큰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계식을 내놓을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제는 뭐죠?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압력 용기의 문제. 압력 용기 중에 이 실린더리컬 프레셔 베슬, 그러니까 이제 스피리컬이 아니고 이런 뭐 보일러라든가 이런 거 흔히 많이 있는 그런 거를 그냥 압력이 가하면 이와 같이 이거가 2배고 여기가 그래서 이쪽이 시그마 1이 됐었죠. 이쪽이 주응력이고 이쪽이 이제 작은 주응력이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토션이 가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쉬어가 이렇게 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풀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오는 게 지금의 뭐 여기까지 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1학기 때 다 배웠던 것들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합친 거는 우리가 2학기 때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일들을 합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경우도 흔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액츄얼하고 토션뿐 아니라 트랜스퍼스. 그러니까 이제 횡하중이 가해지는 문제. 이 횡하중이 가해져서 가해지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만약에 여기 힘이 가해진다. 여기 이렇게 힘이 가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면에서는 이 힘이 사실은 두 가지의 거를 발생시키죠. 하나는 제로의 내외에서 하나는 시어 포스로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 의한 밴딩 모멘트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마지막에 배웠던 것처럼 뭐 힘이 가해지면 이것이 이제 밴딩에 관한 문제가 되고 밴딩에서는 시어 포스와 밴딩 모멘트가 가해진다.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서 토크도 가야죠.
토크도 가야죠. 뭐 흔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계장치, 뭐 기어다, 뭐 기어가 있으면 이거의 속비를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어 크기를 다른 거를 쓰겠죠. 그래서 뭐 축이 있으면 이거 돌아가고 이거 돌아가는데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또 작은 기어를 넣어서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또 한 번 가속을 하는 이제 자동차의 엔진 같은 게 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그럼 요 축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토크가 전달이 되는데 그 토크가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냐면 힘으로 전달되죠. 기어를 서로 밀는 이런 힘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이런 축들은 그냥 토크만 가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토크만 가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들 뭐 토크를 가하기 위해서 이런 축에 뭐 스패너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렸다. 힘을 이렇게 가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 토크를 가하기 위해서 가했지만 여기에는 뭐 여러분들 공부 많이 정력하게 해서 많이 했겠죠. 힘과 모먼트와 여기서 토크와 그다음 그 외에 이 힘을 계속 받고 있죠. 이 힘을 가해지는 것은 힘 플러스 토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밴딩과 앞뒤로 하는 밴딩과 토크를 동시에 받고 있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토크만 준다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죠? 뭐 여러분들 드라이버를 가지고 정말 가운데를 뭐 이렇게 돌렸다. 여기 이와 같이 길이를 이용해서 가한 게 아니고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뭐 볼트를 여기 있는 볼트를 눌러서 돌렸다라든지 뭐 하여튼 굉장히 힘들겠죠. 큰 토크를 내기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기계장치, 동력장치에서도 이것들이 토크를 간다고 토크가 이렇게 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뭔가 뭐 풀리라든지 벨트 풀리라든지 기어라든지 마찰차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사이에는 키라는 걸로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먼트와 토크가 동시에 가해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3학년 가면 기계 설계에서 이런 문제들 무지하게 많이 중요하게 풀 겁니다. 토크와 모먼트가 가해지는 문제. 이제 그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각각에 대해서는 다 공부를 했어요. 그것이 1학기 때 배운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토션에 의해서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IP로 쓰기도 하고 제가 어떤 학년은 J로도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IP로 쓴 이유는 이제 폴라 모먼트 이너시하고 그냥 간편하게 J로 쓰면은 여러분들 3학년인가요? 동력학에 있는 그 매스 모먼트 오브 이너시하고 또 혼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J로 쓰기도 하고 그냥 IP로 쓰기도 했습니다. TR이 되고요. 뭐 이것을 내가 이렇게 XY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죠? 자, 이것이 뭐 위치에 따라 틀리죠. 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XG고 앞에 있을 때는 XY면이죠. 뭐 그런 토크가 맞죠. 중간에 있을 때는 또 뭐라 그래 그러면 중간은 축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방향 전체를 우리가 세타로 보는 거죠.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 쓰면 이제 그런 표현상 편리한 점이 있죠. 그래서 뭐 뭐든지 다 세타 방향이다 라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 이제 힘이 이렇게 가면 뭐 밴딩 모멘트가 여기서 얼마가 되고 그 밴딩 모멘트는 아까 전에서도 계산한 것처럼 세컨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C분의 MY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어 포스가 또 하나 생기는 거죠. 이 시어 포스는 시어 스트레스를 발생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1학기 때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BIX분의 VX. 그래서 만약에 이게 원형 단면이라면 뭐 이와 같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이것이 맥시멈 값은 이게 0일 때이고 그때의 값은 평균 전달 능력. 그냥 쇼포스를 단면적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평균 전달 능력이 하죠. 그거의 3분의 4만큼 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숫자가 있으면 잘 계산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각각을 계산하고 방향을 잘 맞춰가지고 모아원을 이용해서 중력을 구하고 이제 그러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많이 쓰는 기계 설계에서 많은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 A 포인트 맨 위에 있는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 이 점에서 봤을 때는 R로 보면 2분의 D고 그 다음에 Y축으로 보면 높이 맨 위에 면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고
그죠? 이제 아랫면이나 윗면이나 지금 이제 x축을 어떻게 놨냐였죠. 이거는 지금 x, y를 이쪽으로 놨네요. 예. 그 이제 크기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시그마 x는 어떻게 됐었죠? 밴딩 스트레스죠. 밴딩 스트레스. 그러니까 힘을 받고 있고 토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밴딩 모먼트에 의해서 밴딩 모멘트에 의해서 자, 이 위에 맨 위에 면은 시어는 없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어 폴스에 의한 거는 이게 y가 r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없어져 가지고 일이 없어져 가지고 요 위에는 시어 폴스의 분포는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했고 밴딩 모멘트의 분포는 이렇게 된다. 혹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 그런 것을 1학기 때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A 포인트는 시어 폴스는 없고 밴딩에 의한 시그마 x 그 크기는 IC 64 파이분의 D3승 뭐 R로 하면은 4분의 파이 R 4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 MY가 돼서 이 크기를 뭐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기계 설계에서는 이 식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토크에 의한 것은 요거에 이제 IP 혹은 J로 사용하는 것이 요거 2배죠. 그 다음에 토크하고 역시 R 이걸 사용하면 뭐 결국은 요거의 반 뭐 T하고 M이 틀리지만 요거의 16T 이 식을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가 뭐 앞에 각 장에서 이런 걸 많이 계산했을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중력의 맥시멈 값은 얼마고 가령 여기에서 이 재료의 허용 인장 응력은 100메가파스칼이고 그 다음에 허용 전단 응력은 60메가파스칼이다. 이런 걸 줬다면 이걸 알아야죠. 자, 이걸 알으면 뭐 이거 여태까지 했던 거 다 계산해서 뭐 해서 하면 뭐 어떻게 좀 복잡하겠지만 다 할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렇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공식화를 좀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라는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는 게 이제 뻔하기 때문에 이거 좀 공식화를 누군가 식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숫자로 안 하고. 자, 한번 유도를 해볼까요? 자, 지금 모아원으로 표시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시그마 x가 가해지고 타우가 가해지는 이런 상태. 아까 볼트나 어떤 추력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밴딩과 토크를 동시에 받는 문제예요. 자, 뭐 이거는 방향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모아원에서 이제 윗면이니까 뭐 xg로 굳이 표시를 했습니다. 뭐 그것을 xy 평면이라고 봐도 좋고요. 그래서 g 그러니까 하나의 y는 제로가 되고 x값만 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 아까 토크가 있는 상태가 되죠. 자, 이런 경우를 뭐 지금 여러 번 얘기하지만 숫자로 해서 뭐 계산하는 건 앞에 문제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이 공식을 사용해서 한번 공식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맥시멈은 뭐 그것은 중력이 되고 시그마 맥시멈은 여기서는 시그마 1이죠. 그 값은 어떻게 되나요? 그 값은 자, 중심이 시그마 x밖에 없으니까 2분의 1 시그마 x죠. 그 다음에 반경은 또 이게 2분의 1 시그마죠. 중심이라서가 아니라 요 차이가 그렇죠. 그거하고 타우 xy를 제곱한 피타고라스의 빗면이 되겠네요. 자, 이것을 좀 한번 정리할까요?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 뽑아내면 2분의 1이 됐고 루트 안에는 4분의 1로 뽑아지고 뭐 제곱이니까 또 2분의 1이겠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간편하게 되고요. 이거를 이 식에 넣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원형 단면 항상 원형 단면에서는 이 모양 비슷비슷하죠. 그죠? 이 모양 비슷하고 이게 16이고 32고 2배고 여기 m하고 t만 틀려지니까 그걸 이용해서 좀 간략히 해보자는 것이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시그마 x는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자, 이렇다. 이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넣고요. 여기 또 들어가죠. 그 다음에 타우가 들어가. 근데 여기 4가 있었어. 아까 여기 4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럼 이제 이것이 4가 또 나오면 여기 또 똑같이 32가 될 거예요. 들어가면. 그래서 이걸로 뽑아내. 요건 이제 같으니까 여기서 3파이 g제곱분에 여기서도 파이 d제곱. 이건 루트가 있고 아니 제곱 있고 루트가 있으니까 또 나오면 그냥 한 번에 나오죠. 요거는 4가 안으로 들어가면 2가 돼서 32가 되죠. 그래서 역시 요것도 요만큼 요거까지 나온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빼면 2분의 1은 여기 썼네요. 그 다음에 파이 d 3제곱분의 32. 그 다음 남는 건 뭐죠? 여기 m. 그 다음 속에 루트 안에 m제곱 플러스 t제곱.
자, 이렇게 우리가 주응력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숫자를 가지고 이걸 계산하고 뭐 그래서 시그마 완도 구할 수 있지만 그냥 이 공식을 조금 간략히 하면 m하고 t를 그냥 제곱해서 만들어 놓고 이런 거를 만든다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됐다. 근데 이 모양이 아주 재밌는 모양이에요. 요게 뭐죠? 파이 d 3제곱분의 32라는 거를 요 모양하고 또 같아. 자, 그러면 만일에 요것을 다른 m이라고 하면 이거하고 모양이 같아지죠. 그래서 그 m은 아니니까 요것을 우리가 me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e라는 것은 이퀴벌런트 하다는 거예요. 이퀴벌런트 하다. 이퀴벌런트는 equal하고는 좀 틀리죠. 개념이. 뭐 상당 이제 상당 응력, 상당 모멘트라고 하는데요. 상당하다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거기와 뭐 같은 수준의 이런 얘기죠. 같다는 건 아니고 equal하고 틀리죠. 그래서 이것을 상당 모먼트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식이 됐죠. 이 식이 된 거야. 뭐만 틀려져? 모멘트 대신에 상당 모먼트를 쓴다면 그대로 시그마 맥스를 구할 수 있어. 자, 설계할 땐 이게 중요하죠. 그럼 현장에서 모멘트하고 토크가 가해졌어. 이거 나 뭔도 모르겠고 이거 문제 계산해. 그죠? 그랬을 때는 요와 같은 상당 모먼트, 이게 토크의 영향이죠. 만약에 토크의 영향이 제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토크의 영향이 제로다 그러면 이게 제로가 되면 얘가 루트의 m제곱이니까 m으로 나오고 2m이 돼서 둘로 나누면 m이 되죠. 그죠? 만약에 m이 5000이다. 그리고 t가 4000이다. 그럼 얼마 되나요? 이게 3, 4로 할까요? 계산하기 쉽게 4000이고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모먼트는 4000이었는데 나오면 5000이 되죠. 이게 루트니까 3대 4대 5. 5000하고 원래는 4000하고의 평균이 되죠. 이게 45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먼트가 4000인데 그것을 요 토크 때문에 토크를 그냥 더하는 건 아니고 한 500 정도로 토크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상당 모먼트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제는 현장에서 우리가 모멘트식을 구하니까 모멘트 대신에 상당 모멘트를 쓰면 돼. 이런 축 계산할 때 그러면 굉장히 편해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상당 모멘트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거 3학년 때 기계설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식이에요. 모른다고 그때 그러면 내가 창피한 거니까 오늘 반드시 배웠다고 잘 기억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여튼 결론은 뭐예요? 모먼트 대신에 모먼트하고 토크가 동시에 가해지고 있어. 모먼트하고 토크가 동시에 가해지고 있어. 하나만 가해진다면 이 식 쓰면 돼. 그냥. 근데 얘의 영향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 줄 거냐. 그냥 더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뭐 이거 방향이 틀리니까 완전히. 그러면 이것을 상당 모먼트라는 m 플러스 m제곱 플러스 t제곱이라는 상당 모먼트를 둘로 나눈 거, 요것이 상당 모먼트로 쓴다면 이 식하고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m하고 t가 가해졌을 때는 m 대신에 m2를 쓰면 이 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요 식에서 유도가 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토크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맥시멈 토크. 자, 맥시멈 토크는 맥시멈 토크는 어떻게 되나요? 요건 지금 아니고요. 지금 요 부분 이제 이렇게 나눴는데 토크는 요거죠. 이거입니다. 여기가 이제 맥시멈 토크가 그것도 한번 계산하는 김에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아까 여기가 2분의 1 있었으니까 2분의 1을 뽑아낸 거예요. 이거 뽑아내고 나니까 이게 4가 됐어요. 한만을 생략한 겁니다. 그럼 요것이 시그마 x였고 요것이 타우 xy였죠. 똑같은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파이 d 3제곱분의 32가 바깥으로 나오죠.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 2분의 1이 있으니까 이걸 16으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돼. 이것도 보니까 말이죠. 이거를 상당 이퀴벌런트 토크, 상당 토크 뭐 토크 혹은 토크 이퀴벌런트
equivalent torque라고 쓰면 equivalent torque라고 이거를 쓴다면 어떻게 해요? 이 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하고 같아? 보니까 이 모양하고 같아. 이거 대신 요렇게 쓰면 맥시멈이 되는 거야. 그죠? 토크 하나만 가했을 때보다 맥시멈이 되는 거야. 참 요거 절묘하죠. 그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토크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이게 제로라면 토크 루트 하면 바깥으로 나와서 그 식 쓰는 거 당연하죠. 요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3000이고 이게 4000이라면 한 5000 정도 되는 4000이 아니라 5000 되는 정도 되는 걸로 계산을 하면 맥시멈 토크가 나온다 하는 것이 이거에 지금 요 섹션 요 유도한 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기계 설계할 때 축 설계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상당 모먼트 상당 토크. 그러니까 뭐 물론 숫자들이 다 나와서 이걸 계산하면 돼요. 중력 구하고 최대 응력 구하면 되는데 설계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모멘트가 얼마고 토크가 얼마다 그러면 상당 모멘트 구하고 상당 토크 구해가지고 바로 이 식에 넣어가지고 이게 아니지. 그렇게 되면 이제 맥시멈이 되는 거죠. 맥시멈. 그리고 토크 맥시멈이 되는 거. 이걸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이제 맥시멈이 어떻게 되냐를 구한 거죠. 하는 것이 여태까지 통틀어 배웠던 것을 사실은 이제 그거를 식으로 유도한 것뿐입니다. 자, 이제 그런 걸 이제 요 윗면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요. 그다음에 앞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앞면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중립축이기 때문에 시그마 x가 없는 밴딩 스트레스가 없는 축이 되죠. 그 다음에 토크하고 시어 스트레스가 맥시멈인데 그게 같은 타우 xy고 그죠? 이건 시어 스트레스에 의한 거, 이건 토크에 의한 것이 같은 방향이죠. 토크가 물론 이제 토크가 반대로 가해졌다고 하면 토크는 지금 이렇게 가해졌으니까 이런 시어 스트레스죠. PA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두 개가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그러면 이제 서로 빼주는 게 되겠죠. 하여간 그 슈퍼포즈를 한다는 거죠. 식으로는 더해주는 거죠. 식으로는 더해줘가지고 뭐 이게 또 빼줄 수도 있고 더해줄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산술적으로 더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여기서는 이게 4000이고 이게 3000이면 전체 합은 5000이 되고 뭐 한당 모먼트는 4500이 되고 그랬었죠. 이거는 두 개가 만약에 30이고 50이다 그러면 80이 된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계산된다. 근데 이제 보통 이 값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 시어 스트레스에 의한 값들은 굉장히 아무리 계산해도 그 값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앞에 있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는 일은 없고 이 경우는 여기서 나왔듯이 모아원으로 따지면 시그마 x가 없고 시그마 y는 원래 없었고 타우 x와 y만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아원에서 보면 모아원의 중원의 중심을 지나는 원이 돼서 뭐 맥시멈 스트레스를 구하면 이런 값을 구하면 되겠죠. 이 값이 바로 맥시멈 스트레스도 되겠죠. 근데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자, 요거가 굉장히 이제 유도에 가서 많이 쓰는 식이고 중요한 식입니다. 자, 한번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R이 가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액츄얼 포스하고 뭐 토크가 가해지는 거를 R의 몇 배로 계산을 했네요. 이제 단위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그죠? 몇 배로 했다는 건 단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20R배 뉴턴이 가해졌고 그 다음에 토크는 0.2 R에 뉴턴 메타로 하면 0.2고 뉴턴 밀리미터로 하면 200이고 이런 것이 이제 가해졌다. 그랬을 때 다이아미터는 80이고 그 다음에 allowable 스트레스네요. allowable 노멀 스트레스는 90이고 allowable 시어 스트레스는 50이다. 그랬을 때 뭘 구하는 건가요? 맨 마지막에 R을 구해봐. permissible load permissible load를 구해봐라. 맨 마지막 이 R을 처음 숫자를 줬으니까 R을 구해봐라. 뭐 그냥 R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permissible 그러니까 이제 허용되는 그런 값을 구해봐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 이 디자인 문제라는 것은 우리는 주로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뭐 다이아미터 그러니까 길이를 우리가 디멘전을 L이라고 합시다. 이런 거를 주어지고
힘이나 토크를 주어지고 뭐 스트레스나 스트레인을 구하는 문제로 보통 제일 많이 풀죠. 이제 설계 문제에서는 보통 어떻게 될까요? 설계 문제에서는 요걸 주어지고 허용 응력 재료가 주어지면 요게 주어지겠죠. 그다음에 가해져야 되는 힘이 있을 때 뭐 얼마로 설계하면 되겠느냐 뭐 이런 문제가 설계 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적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이 문제처럼 이럴 수 있죠. 기하학적인 건 정해져 있고 얼러블 스트레스 정해져 있는데 힘은 얼마를 가해야 안전하느냐 혹은 뭐 세이프티 팩터는 얼마이냐 뭐 이런 문제로 갈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바로 이제 힘을 구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하학적인 거는 다행히 다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것을 구한다 그러면 이것들이 계속 다이아메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식이 되게 복잡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이제 기하학적인 걸 주어졌으니까 아마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에어리어도 필요할 것 같고 세컨드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도 필요할 것 같고 폴라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또 데이로 썼는데요. 그래서 일단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에어리어는 봉이니까 이건 봉이죠, 그죠? 그냥 다 봉이에요. 그러니까 봉이 하중을 어떻게 받느냐가 문제지. 봉은 봉이죠. 봉이 길이 방향으로 하중을 받으면 액시얼 로디딩 멤버가 되는 것이고, 토크를 받으면 토셔널 멤버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횡방향으로 하중을 가하면 밴딩 멤버가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D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8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뭐 계산을 해보니까 1600이 나왔고 파이가 있어서 자 요것을 뭐 숫자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계속 숫자로 돼야 되니까 그냥 파이 남겨뒀습니다. 뭐 별 의미는 없어요. 나중에 언제 필요할 때 3.14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단위는 밀리미터 제곱. i는 64분의 파이 d 4제곱. 이거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죠? 뭐 그랬더니 D가 80이나 되니까 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됐습니다. 밀리미터로. 그래서 보통은 i는 숫자가 밀리미터로 하면 크기 때문에 보통 10의 6승을 끄집어내서 사용하죠. 뭐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J는 이거의 2배죠. 언제나.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2배가 아니라 한번 좀 보세요. J 혹은 IP라고 했는데 요거의 정의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중심으로부터의 에어리어 전체에 대해서 뭐 로 제곱이라고 쓰기도 하고 R 제곱이라고 쓰는데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RP라는 건 축에 관련된 거예요. 축이 여기 있으면 이 어떤 DA라는 것에 이걸 그냥 다 더하면 다 적분을 한다는 건 그냥 더하면 넓이가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여기까지의 길이인 제곱을 곱해서 다 더하는 게 바로 이 식이죠. 그죠? 이렇게 정의가 됐고 IG는 뭐 I라고 그냥 표현해도 G는 어떻게 됐나요? 에어리어분의 Y제곱 DA로 정의가 됐죠. 자, 이건 뭐가 틀리나요? 이것은 어떤 중립축의 개념이죠. 이렇게 G축이면 여기가 에어리어가 DA가 있으면 이 DA는 여기서부터 이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까지 Y의 길이가 문제인 거죠. Y제곱을 곱해서 다 더하는 것이 IG죠. 그러니까 얘는 이 축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밴딩에 강하려면 우리가 I빔을 만든다. 바깥으로 중립축으로부터 가능한 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얘를 강하게 하려면 이와 같이 할로우를 만든다. 얘에서 바깥쪽으로 강하게 가능한 보내버리기 위해서요. 뭐 그런 얘기들을 1학기 때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 간의 관계를 보면 이 R제곱이라는 건 좌표로 보면 지금 이제 요거는 X축은 길이 방향이고 Y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Y제곱을 IC라고 정의했고 C제곱을 Y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축이 이렇게 있다면 이쪽 방향인 거죠. 그래서 그게 두 개 지금 이거 같이 원형처럼 IG하고 Y가 같은 경우 이거하고 이거가 같은 경우는 2배가 되겠죠. IP가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었죠. 각각을 유도했죠. 이런 정식에 의해서 각각을 유도했지만 결과는 당연히 2배가 된 겁니다. 뭐 직사각형 같으면 2배는 아니에요. 직사각형 같으면 이쪽에서 이 축으로 한 거하고 이건 뭐 12분의 1 BH 3승 이 축으로 한 건 12분의 1 HB 3승이 되겠죠. 뭐 그게 두 개가 같지는 않으니까 2배가 되지는 않겠죠.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원형이니까 이 2배가 됐고 뭐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구해놨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각각의 힘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다음 그 힘의 방향, 스트레스의 방향이 어떻게 돼서 그것을 더할 것인지 아니면 모아온 같은 걸 이용해서 합성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방향을 좀 한번 써봅시다. 자, 이제 P하고 T하고 R이 가해졌어. 각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P가 가해졌을 때는 X 방향의 인장 응력이 가해져. 그래서 에어리어는 아까 1600파이라고 했고 가해지는 힘은 20이라고 했으니 이것도 R을 그냥 계속 살려가고 파이도 그냥 아직 남겨놓읍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 대략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단위는 밀리미터하고 뉴턴을 썼으니까 메가파스칼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크에 의해서는 어떻게 뭐 이와 같은 식이 되는데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돌리면 이 앞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J는 아까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0 토크하고 그 다음 표면에서 다이아미터가 80이니까 R은 40이 돼서 이제 이걸 계산하면 뭐 이와 같은 12~3는 그냥 남겨놨습니다. 일단은 남겨놨습니다. 파일을 그대로. 그럼 이제 R에 의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가 생기죠. 그죠? A하고 B점이 이제 중요한데 B점 맨 위에 점에서는 밴딩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 대신에 시어 포스는 제로이고 여기는 시어 포스가 맥시멈이 되지만 밴딩 스트레스는 제로이고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 B에서는 밴딩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그것의 방향은 시그마 X 방향이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인장이 될 거야. 그래서 그 크기를 이제 뭐 다시로 사용했어. 이거를 다시로 하고 이거 2-로 표현을 했어요. 방향은 같지만 다른 거니까. 그래서 i분의 my 이걸 쓰면은 이제 i가 여기 계산이 됐고 m 이것도 밀리미터 뉴턴으로 다 맞춘 거죠. 그랬더니 20R 10의 마이너스 3승 메가파스칼이 됐어요. 자, 이거 두 개는 방향이 같아요. 둘 다 인장이야. 그 다음에 중간점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노멀 스트레스는 제로가 되고, 그죠? 여기 이제 시그마 x가 2-는 제로가 되고, 뭐만 남아? 이제 시어 스트레스가 남죠. 시어 스트레스는 지금 토크에 의한 시어 스트레스하고 같을 것 같다. 방향이. 그러기 위해서 맥시멈 이제 원형 단면에 요 지점이 맥시멈이 되니까 여기에 토크를 구해야 되는데 뭐 구하는 방법은 적분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건 요거의 무게 중심을 알면 좋죠. 요거의 무게 중심은 이제 Q는 무게 중심을 만약에 안다면 요거의 에어리어와 S라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반쪽이죠. 시어에 관련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게중심이 많은데 이 무게중심을 다행히 반원의 무게중심 3파이분의 4R이에요.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결국은 이 식에 의해서 구한 거예요. 이게 A하고 바다.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적분을 해서 구한 거예요. 결국 여기서 이 공식을 이용하면 여기서 해야 될 적분을 그냥 식을 이용하자. 우리도 사실은 Q라는 것이 어떻게 됐죠? Q라는 것이 거기까지의 그 지점까지의 뭐 이렇게 해서 계산했죠. 결국은 이것이 무게중심 구할 때 하는 식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반원의 무게중심은 누가 잘 구해놨어요. 그냥 사용한 겁니다. 무게중심하고 그 반원의 면적 하면 그게 Q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지만 이것이 무게중심을 알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서메이션 뭐 에어리어 1 I y i의 무게중심. 그래서 뭐 우리가 T빔이라든가 이런 거 구할 때 뭐 T빔이나 I빔 구할 때 이 축에 대한 건 요거 면적 더하기 뭐 요 면적 이런 걸 그렇게 구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Q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그 다음에 이 식을 바로 쓸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가 된 건 지금 이제 방향에서 봤을 때 토크가 쉬어가 이렇게 밑으로 가해지고 있으니까 요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 쉬어가 가해지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맥시멈 값만 계산하면 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그것은 또 어떻다고 돼 있나요? 우리가 유도한 거 중에 평균 전달 능력의 3분의 4배다 이런 거 유도한 적도 있죠. 뭐 그렇게 계산해도 좋고요. 하여튼 이걸 넣어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를 Q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 넣으면 이렇게 나올.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어떻게 계산하든지 계산할 수 있고요. 이거 에어리어하고 4R 하니까 뭐 이렇게 돼서 파이만 남겨두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세 가지의 하중 A에서 PA에서 토크 A에서 RA에서 R은 두 가지죠. 위에 면에서는 시그마 X고 밑 중간 면에서는 이제 타우고 이것을 종합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포인트 A하고 뭐 전체적인 맥시멈을 구하기 힘드니까 A점은 어떻게 됐고 B점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해봅시다. 자, A점이 위인가요, 아래인가요? A점이 중간이네요. 거기는 그냥 시그마 X는 밴딩은 없었고 그냥 잡당기는 스트레스 아까 이거 계산했죠. 타우 XY는 어떻게 돼요? 가운데 점이니까 토크에 의한 타우 XY하고 그 다음에 시어 포스에 의한 타우 X가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이니까 산술적으로 더하면 돼 그냥. 둘 다 마이너스예요. 그죠? 아까 요거하고 그 다음에 토크에 의한 요거하고 요거를 그대로 더하면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산술적으로 더한 거고, 그러면 이제 중력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중력은 이와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요거의 반 하고 뭐 어떻게 저쩌고 계산을 하니까 계속 이제 파이로 남겨둬도 돼요. 파이로 남겨둬도 되고 R도 그대로 살아있고 여기 R이 빠졌겠네요. 살아있어서 이와 같은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타워 맥시멈은 뭐 요거죠. 요게 이렇게 되니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90이 되고 이것이 50이 되는 그런 순간. 근데 이제 이거는 A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B 포인트도 한번 보죠. 계산하기 전에. B 포인트는 어떻게 돼? 맨 위죠. 위니까 시그마 X가 액시얼 폴스하고 밴딩 스트레스하고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되고 굉장히 커지네요. 그 대신에 시어는 어떻게 돼요? 토크에 의한 것밖에 없죠. 이제 윗면이니까 윗면 이렇게 있으면 윗면이니까 여기 시어 스트레스는 없고 시어 스트레스는 이런 분포를 하니까요. 없고 이제 토크에 의한 것만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탑 XY는 아니죠. 뭐 이게 X면 이게 이제 뭐 G축이 될 것 같은데 XG가 뭐 되든지 하여튼 그 토크에 의한 것하고 같아가지고 값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력을 구해보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중력을 구할 수 있죠. 위하고 그러면 이게 뭐 조금 커져가지고 이 값이 보통 토크에 의한 이슈는 좀 작기 때문에요. 머원이 이렇게 바닥에 깔립니다. 이렇게 보통. 그래서 중력은 큰 차이는 안 나요. 33.61이 됐고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중력이 가장 큰 거는 어떤 건가요? 이거보다 이게 훨씬 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력이 굉장히 문제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시어 스트레스는 이거하고 이걸 비교해 보니까 시어 스트레스도 이게 크네. 그죠? 이게 이제 시어 스트레스가 이렇게 커지는 이유는 밴딩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원의 크기 이거는 깔려 있지만 모원의 크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는 요거는 모원이 요만했다면 요거는 모원이 이만하기 때문에 이 값들이 시어 스트레스는 이게 더 커더라도 이게 지금 크더라도 그죠? 이 값은 지금 더 크잖아요. 8분의 7 이건 8분의 요거 하나밖에 없고 얘는 이거하고 이거 두 개 더 해야 되고 그런데도 원 자체가 이것 때문에 원이 큰 거죠. 이것 때문에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서 이것이 맥시멈 이것도 맥시멈 그죠? 이거보다 이거 두 개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B 포인트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밴딩하고 토크를 봤을 때는 요 맨 위에 혹은 맨 아래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값을 맥시멈 값을 이제 90에 맞췄고 아까 이제 주어진 거죠. 이거는 시어 맥시멈 월러블 시어 스트레스하고 맞췄더니 R을 구해보니 8을 그대로 갖고 오길 잘했네요. 8,400뉴턴 그리고 50을 맞췄더니 9,022뉴턴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퍼미서블 로드는 어디? 작은 쪽으로 해야죠. 그죠? 퍼미서블 로드는 뭐 이건 이제 문제에서 맥시멈 로드는 얼마일까? 가해질 수 있는 이란 말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있는 맥시멈 로드는 얼마인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 두 개 맥시멈을 구하면 안 되죠. 가해질 수 있는 맥시멈이라는 의미는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퍼미서블 로드를 얘기하는 퍼미서블은 뭐야? 허락된 그런 로드는 만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 수가 있었고요.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책에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책은 9장인데 이건 8장이죠. 기어 앤 굿노라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 책만큼 이제 많이 쓰는 책입니다. 두 가지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요. 교재로. 자, 이런 문제예요. 이거 흔히 많이 나타날 수 있는 표시판 문제에 바람이 불잖아요, 그죠? 바람이 부니까 이제 바람에 의한 압력을 받았을 때, 이 밑바닥에서 이제 어떤 응력들이 걸릴 거예요. 그런 거를 주응력을 구해보자. 이건 문제 설계 문제라기보다는 스트레스, 일단 설계 문제로 하면 좀 복잡하니까 스트레스가 얼마인지 숫자로 계산해 봐라 하는 것이 문제예요. 자, 조건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가 압력이 2기압 정도, 이 킬로파스칼하고 압력하고 좀 비슷하죠. 파스칼이 빠졌네. 킬로파스칼 가해주고, 판의 길이는 2m하고 1점이 보통 많이 있는 판이네요. 높이는 6m에 있고요. 자, 이것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무게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무게는 얼마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무게에 의해서, 이 무게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무게에 의해서 이런 모먼트와 이런 압축력이 있다는데, 이건 사실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생략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하중은 압력만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이 압력에 의해서 어떨까요? 요 축을 입장에서 봅시다. 얘는 그렇게 좀 두껍게 하면 되니까 요 축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이와 같은 토크와 그 다음에 힘을 옆으로 주라는 거 아직 남아있죠. 우력이 발생했고 힘은 그대로 남아있죠. 이런 문제로 축에 대해서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W는 그냥 이 면적이 골고루 2kPa이 가해졌다고 보면 그 에어리얼 곱하면 되니까 요거는 킬로파스칼이고 요거는 미터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응력을 계산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요거를 밀리미터로 다 바꾸고 뉴턴으로 바꾸고 그러지는 않아도 되죠. 요 단위를 맞추면 되니까 요거는 킬로 뉴턴 퍼 미터 제곱. 왜 안 써질까요? 퍼 미터 제곱. 요거는 미터 제곱.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킬로 뉴턴은 나오죠? 그 계산하니까 4.8 kN. 이 힘이 중앙에 가해진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모먼트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먼트는 토크는 W 곱하기 요 B가 그거예요. 요기 0.5하고 요거의 반 1.5를 계산해 주니까 7.2 kN/m.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에는 이제 요거에는 요 끝에는 W와 토크가 가해지는 문제가 되고요. 지금 요쪽이 더 심각해. 요쪽에 오면 어떻게 되나? 요 포스가 시어 포스와 밴딩 모먼트를 만들죠. 그죠? 그걸 포스는 똑같으니까 밴딩 모먼트를 계산해 본 거예요. 그거는 이거하고 이 길이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킬로 뉴턴하고 미터로 그대로 갑시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결국은 요 밑에는 무슨 문제예요? 토크가 이렇게 가해지고 밴딩 모멘트가 이렇게 가해지고 시어 포스가 이렇게 가해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거하고 이 문제는 덮어버려도 되겠습니다. 이제 없어도 되죠. 요걸 이제 풀면 되겠어요. 네, 좀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우고요. 다음에 그러면 이제 좀 이제 방향이나 이런 게 조금 중요하겠어요. 이게 이제 또 할로우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축의 코디네이트를 정했어요. 보통 축 방향을 x로 했으니까 x라고 하고 이제 밴딩을 지금 앞뒤로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면에서 그럴 때는 그 밴딩을 이쪽을 y라고 했죠. 그러니까 밴딩 보통 이렇게 해서 x, y니까 축 방향이고 지금 모먼트가 앞뒤로 가야지니까 요거를 y로 한 거예요. 모먼트가 이렇게 지금 이 힘에서 모먼트가 이렇게 가야지게 되겠네.
그래서 이걸 축을 y로 했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이 y가 되고 나머지 축이 여기 중립축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 중립축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할로우인데 바깥은 220mm고 120이에요. 자, 이제 스트레스들이 걸리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밴딩 스트레스는 물론 여기 B점은 안 걸려요. 그리고 A점만 걸리겠죠. 그죠? 요게 지금 요게 중립축이 되니까. 그래서 A에만 걸리고 그 크기는 이미 구한 M과 그다음에 뭐 Y는 이거 220의 반이죠. IG의 식으로 구해진다. 그래서 IG는 요거는 대칭이니까 대칭이라고 그러나요? 점대칭이니까 IG는 IY하고 다 같아가지고 64분의 파이에서 바깥쪽 지름의 4제곱에서 안에 지름 4걸 빼. 이거는 두툼하기 때문에 그냥 계산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빼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해 보니 이제 이렇게 나왔고 보통은 이제 10의 6승으로 빼죠. 큰 숫자니까 10의 3승, 6승 이렇게 빼는 게 나중에 싹싹 지워버리기 좋죠. 요거를 뭐 요렇다고 해서 6.346 곱하기 10의 7승 그러면은 뭐 또 나중에 또 계산이 보통 이제 3승, 6승으로 정리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A의 시그마 X는 이제 이것을 값들을 아까 36.68 곱하기 10의 6승 요거 어떻게 한 거죠? 킬로뉴턴 미터를 이제 스트레스를 구하니까 우리가 뉴턴하고 밀리미터로 고쳐줘야죠. 이게 뉴턴에서 3승, 그 다음 밀리미터로 가는데 3승. 그래서 10의 6승이 나온 거고 아까 여기 10의 6승하고 싹 없어지겠죠. 그 다음 요거는 요 중립축으로부터 이 맥시멈 거리 A점의 위치가 되겠죠. Y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뭐 이렇게 지워지니까 아주 잘 됐네요. 그래서 계산 54.91 메가파스칼. 여기서 A에서는 이런 밴딩 스트레스가 이만큼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B점에는 없죠. 스트레스. Y가 제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다음 토션에 의해서 A와 B에서는 어떤 스트레스를 하면 좋죠. 토션은 지금 이거를 이렇게 돌리고 있으니까 이런 이 앞에서 이런 쇼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크기는 뭐 타우 세타 x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게 32분의 파이가 됐죠. 아까 64분의 파이가 아니고 그 다음에 t는 아까 계산된 걸 킬로뉴턴 미터를 뉴턴 밀리미터로 고쳤고 r도 역시 y하고 똑같죠. 표면에서의 값은 6.24. 뭐 이렇게 계산해서 본 것처럼 이 값에 비해서 좀 많이 작죠. 항상.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A점도 토크가 걸리고 토크에 한 거니까 B점도 걸리지. 그런데 이제 요것이 성분이 좀 틀리다고 볼 수 있죠. 이 면은 어떤 면이 되나요? 이 면은 위아래로 X고 얘는 G축이지. 이 면은 XG가 되죠. 요 면은 지금 요거 G로 표현했지만 앞으로 X 요거로는 Y니까 XY가 되죠. 그래서 A점은 XGX고 그 크기가 이런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B점은 XY가 돼서 6.24. 이거 두 개 더 할 수는 없죠. 그죠? 자, 하나하나 일단 계산을 해 놓읍시다. 그 다음에 시어링 스트레스는 자, 시어 포스가 또 있어요. 시어 포스는 왜 있죠? 요 힘이 요거 압력이 요 힘으로 작용하고 요 힘이 아직도 여기서 작용하고 여기서도 역시 시어 포스는 그대로. 그 크기가 여기서 구한 4.8 킬로뉴턴. 그럼 시어 포스에 의해서는 그럴 때 타우 2라고 하고요. BIG분의 VQ인데 이것은 Q를 이게 반원의 공식이에요. 반원에서 Q가 3분의 2R 3승.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깥쪽에서 안쪽을 빼서 계산하는 게 공식 쓴 겁니다. 공식을 썼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와 같은 값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Q를 계할 때 반원에서 얼마 했었죠? 어딘가요? 3, 이거는 3파이분의 4R이잖아요. 그죠? 이건 무게중심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제가 계산을 했을 때 다시 우리 계산해보죠. 뭐 여기서. 자, 뭘 지금 얘기하려냐면요. 아까 이제 계산이 이미 됐어. 3파이분의 요게 반원의 무게중심은
3파이분의 4R이야. 소문자로 써볼까요? 4R. 그러면 Q는 어떻게 되죠? Q는 에어리어 곱하기 Y 바야. 에어리어는 반원이니까 2분의 1 파이 R 제곱이야. 원이 파이 R 제곱이니까요. 여기다가 3파이분의 4R을 쓰니까 파이가 하나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2가 지워져서 어떻게 됐나요? 3분의 2R 3제곱이 됐죠? 자, 요거 과정을 이제 생략한 건데 그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바깥쪽에 Q, 요거는 안쪽에 Q를 빼서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제 401 곱하기 10에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그것을 숫자를 넣어서 뭐 이건 B, 요거는 Q고, 요거는 I고, 요건 이제 요건 어떻게 나온 거죠? 요 B는 요거에 여기가 20이고 여기 요런 면이니까 요 B는 요 폭이 되는 거죠. 요거 더하기 요거 20하고 20해서 40이 됐고요. 아까 4.8kN을 했더니 0.76 메가파스칼이 됐고, 그래서 A점은 없고, A점은 왜 없죠? A점은 여기니까 없고, 여기는 이제 여기가 중립축이니까 중립축에서 맥시멈이 됐죠. 그래서 타우 A XY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XY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빔처럼 이렇게 그려놨죠, 그죠? XY 되니까 요 시어 스트레스가 옆면에서 봤을 때 여기는 타우 XY가 됐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사실 다른 것들의 스트레스에 비해서. 시어 포스에 의한 시어 스트레스는 굉장히 작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자, 다 구해놨어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A점하고 B점에서 어떻게 될지 좀 합쳐야죠. 그 A점에서 봤더니 요거를 좀 줄일까요? 그냥 놓고 봐도 되겠네. A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A점에서 봤을 때는 A점에는 시그마 X가 요거밖에 없어. 그죠? 토크에 의한 거하고 시어포스에 의해서는 여기가 없어. 바로 이거죠. 시그마 X 값은 54.91 텐션.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스는 그 면에서 여기 제로이니까 A점은 요거가 들어가요. 6.24. 그래서 X면하고 G면에서 봤을 때 맥시멈 스트레스는 뭐 이런 모아원이 되고, 이거 좀 작죠. 6.24고 시그마 Y가 제로이니까 Y가 제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X G평면이니까 G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 X가 되는 거라서 뭐 계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계산을 해보니 조금 커져서 요 시그마 X1은 55.1 메가파스칼이 됐고 시그마 2는 0.1이 됐는데 큰 의미 없고요. 그리고 타우 맥시멈은 반지름이니까 28.2.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A점에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생긴 A점의 맥시멈 노멀 스트레스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스 맥시멈 이렇게 됐으니 뭐 나중에 여기 허용 응력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볼 수 있겠죠. B점은 중립축이기 때문에 시그마 X하고 뭐 시그마 Y는 원래 없었던 거, 이게 제로이고 타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시어 스트레스하고 토크에 의한 것이 같은 방향이야. 아까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건 되게 작기 때문에 이것도 자꾸 작아서 큰 의미 없죠. 7메가파스칼이 돼서 요거는 순수한 전담밖에 없으니까 모아원이 이렇게 되고 시그마 1은 플러스, 시그마 2는 마이너스, 그죠? 요게 이렇게 됐으니까 요게 타우니까 요 타우가 플러스 마이너스 됐어서 큰 의미가 없죠. 이게 아까 55점인데 이건 7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타우 맥시멈도 7. 자, 이렇게 이런 컴바인드 로딩. 이 컴바인드 로딩은 아니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람밖에 없으니까 뭐 바람이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멤버를 이런 동그란 축을 놓고서 이 멤버를 뭐 액시얼 로딩, 뭐 밴딩, 토션 이런 걸 받는 거로 봤을 때는 결국 이러한 복합 하중을 받아서 뭐 A점하고 B점 외에 더 큰 데가 이제 없습니다. 결론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A점하고 B점을 조사해 봤는데 그 중에서 A점에서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 55.7 시어 스트레스가 이만큼 나왔다는 게 우리가 설계 지표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서야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됐고, 그거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5주차에 걸쳐서 했던 것들 이제 응력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0분 이용하면
우리가 뭐 새로운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 것들 중에 뭐 액션은 어떻고 밴딩에 있어서는 어떻고 토션에 있어서는 어떻고 쇼링 스트 이런 건 다 한 거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까지 그럼 맥시멈 값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6주차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